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는데요. 조국 일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구속된 이후 90여일 만에 오늘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러 뒷얘기들이 쏟아졌는데요. 과거 그의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표창장 위조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제기된 혐의는 인정하십니까? 검찰의 강압 수사로 생각하시나요? 우선 뭐 하나하나 짚어보기 전에 큰 틀에서 네네. 정경심 교수는 오늘 사문서 위조 혐의라든지 사모펀드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정경심 교수도 그렇고 그 변호인들도 지금 이 사건을 어떤 그 형사 사건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사건으로 자꾸 그 몰아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 아까 이해찬 그 대표도 그 같은 취지의 발언인데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그 검찰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는 조국 그 전 민정수석 전 법무부 장관과 그 일가를 희생양 삼아서 강제적이고 굉장히 강압적으로 수사한 사건이 이 사건이다. 이런 그 메시지를 굉장히 주려고 하는데 예. 정경심 교수가 옥중에서 그 서초동 집회에 나온 분들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었죠. 그때도 많은 사람이 웃긴 했지만 검찰 개혁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다 이런 그 구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대체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사전 구속영장 심사 때도 변호인단이 너무 그 모든 거를 부인하니까 오히려 영장이 그 발부된 측면이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온 것처럼 옳고 그름 죄와 무죄를 따져야지 이 사건을 정치적인 사건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 옳은 시도는 아니라고 봐야죠. 지금 보시면 오늘 뭐 내용 중에 가족의 삶을 CCTV 들여다보는 것처럼 수사했고 이잡듯이 뒤지는 과정이 있었다. 검찰 수사 대부분을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경심 교수가 오늘 어떻게 재판에 임했는지 꽤 궁금한데요. 저희가 뭐 당연히 촬영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직접 재판 현장에 있었던 법조팀 백승우 기자에게 오늘 재판 분위기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경심 교수 첫 재판을 방청하려는 열기는 좀 뜨거웠습니다. 이 재판장 안에 방청객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일찌감치 다 찼고 이 서 있는 방청객들도 좀 많았는데 정 교수는 약간 상기된 얼굴로 앉아서 재판 내내 검사들이 앉은 쪽은 보지도 않고 재판부 쪽만 바라봤습니다. 이 검사가 정 교수의 혐의를 말하면서 모두 거짓이고 허위라고 말할 때는 얼굴이 이마까지 좀 빨개진 채 이 변호인하고 귓속말까지 했습니다. 이 고개를 가로젓는 행동을 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백승호 기자가 현장 분위기를 좀 그대로 전해줬는데 하정대 국장 뭐 귓속말도 하고 그런데 검찰이 이제 모두 거짓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검찰 쪽 시선도 쳐다보지 않고 변호인과 귓속말을 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원래 이제 변호인 바로 옆에 서 있으니까 뭐 귓속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이제 원래 이제 방청객들이 많이 몰릴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34석이 방청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데 방청객이 새벽부터 많이 몰리니까 법원에서 10여 명은 그냥 서 있어도 된다. 아주 이례적으로 서 있는 사람까지 이제 허용을 했다 보니까 매우 이례적인 거고. 예. 다만 이제 그 정경심 씨가 그전에는 뭐 과거에 뭐 눈 수술을 했다고 안대를 하고 나온 적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지난 영장 실질 심사에 처음 보이고 두 번째 보인 거거든요. 그렇죠. 법정에 한 3개월 만에 보인 건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었다고 하니까 과연 그때는 이제 그 구속이 안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몸이 안 좋다라고 할 때는 안대를 하고 지금은 또 안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과연 진짜 그때 당시에 진짜 안 좋아서 했던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의심해 볼 만한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고개를 뭐 절레절레 젓는 장면도 많이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정태현 변호사님, 네. 오늘 정경심 교수 재판에 가장 주목을 끌었던 말이 지금 보니까 정경심 교수가 딸 조민 씨의 자기소개서를 들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 때문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소위 입시 비리에 있어서는 조민 씨의 그런 인턴 증명서나 표창장 이런 거 다 위조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직접 들고 나와서 우리 딸이 검사에 그 물어보는데 답한다. 이게 진실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들고 나왔다고 하는데 뭐 그 구체적으로 뭐 증거에 대한 탄핵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런 걸 좀 더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한 그런 태도로 보입니다. 지금 자막 보면은 뭐 검찰이 뭐 확증 편향을 갖고 있고 다음 자막도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전에 이제 오늘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요. 막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대 홈페이지에 인턴 기간 딸 사진도 있다.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법리 공방이 벌어지는데 정태현 변호사님, 뭔가 본인들 정경심 교수 측도 이제 증거를 내밀면서 이제 싸움에 다툼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홈페이지에 그 딸 사진이 나와 있다 한다면 그러면 그 사진이 언제 어떻게 촬영된 것인지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되겠죠. 예. 실제로 인턴 활동의 한 부분으로 촬영이 됐다고 한다면 그 딸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한 것이고 그것이 아닌 다른 모임이나 다른 시기에 찍힌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인터넷다는 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0일 3차 공판 준비 기일에는 이 공소장 변경을 두고도 정경심 교수 측과 검찰이 충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이중 기소 문제를 두고 다시 한번 충돌했습니다. 이미 변호인들이 끊임없이 이건 이중 기소이고 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은 하나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두 가지 기소를 했다라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기소는 공소권 남용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이미 의견들을 밝혔었고요. 정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 논란이 최초 불거졌을 때는 이중 기소 관련해서 네. 재판부가 좀 정경심 교수 측에 손을 들어주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좀 어땠습니까? 글쎄, 근데 이거는 사실 공소장 변경을 이제 불허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로 보면 크게 이제 피고인의 이익에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새로 기소를 하는데 그것이 앞에 기소한 사실하고 기초적으로 같아야지 바꿔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다르다고 한다면 추가로 기소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해가지고 피고인이 무슨 뭐 이익을 보나 불이익을 보는 게 없거든요. 다만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변호인 측에서 주장할 때 검찰은 그 당시에 제대로 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엉터리 기소를 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정치적인 비난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실제 그 죄의 유무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아하. 김 교수님. 네. 오늘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정경심 교수 측이 지금 상태, 구속 상태에서는 수사 기도를 같이 검토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보석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재판부가 좀 글쎄요, 보석은 좀 시기상조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뭐 재판부가 보석을 저번에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제 제안하고 그걸 인정해 주게 되면 이게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건 짜고 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그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구속 상태에서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좀 예.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해달라라고 얘기했고, 검찰 같은 경우는 증거를 훼손하거나 오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재판부는 이제 증거 조사를 하나도 못한 상태니까 지금은 안 되겠다. 이게 뭐냐면 증거 조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보석 신청을 하게 되면 보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예. 저는 뭐 최근에 보면 이제 조카 재판에서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문자 관련돼서 공개를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컨설팅 계약 대가로 종합소득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 부분들이나, 그다음에 백진상 수사처가 남편에 물어보게 이런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전 이후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뭐 보석이 좀 해서 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본격적인 게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재판에서 딸 자기소개서까지 들고 나온 조국 일가 의혹의 핵심 정경심 교수 얘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관련해서 댓글 5개가 들어왔는데요.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 중에서 한번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검찰이 괴물이 아니라 청와대가 괴물이다. 최강욱 비서관의 말을 반박한 의견도 있는데요. 예. 개혁에 반대하는 기득권 검사들, 자기들만이 정의에 사로잡혀 있구나. 검찰 개혁에 반발하니까 이런 의견을 내는 거다. 추풍낙엽 검찰 인사 4월 중소인데 춘풍낙엽 부메랑 된다. 상당히 시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예. 고작 표창 짜라가지고 이렇게 누가 보면 정경심 교수가 몇 천억 해먹은 줄 알았겠다. 뭐라는 의견도 있고요. 마지막 볼까요? 대통령도 탄핵시켰던 국가의 도덕적 기준, 현 정부 아래서 무참히 무너지고 있다. 5개의 댓글 한번 차례로 만나봤습니다. 자, 이 소식까지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정치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